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어제는 밤에 나스닥은 많이 상승하는 듯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끝날 부분 되니까 다우 지수나 S&P 500은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은 뭐 버텨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 출발할 때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호재와 뭐 FDA가 화이자나 바이온텍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던 점이 얘기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원래 예정된 사안이었죠. 잘 아실 테지만. 근데 원래 예정된 사안도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고 그때마다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기업 분할 얘기,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경우도 기업 분할 얘기라고 해서 옛날에라고 2017년도 그 이전부터 기업 분할 얘기가 있었던 만큼 그런 리스크가 언급됐던 만큼 아마존이나 애플이 50%씩 오를 때라고 그런 리스크를 사람들이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투심이 자극되니까 많이 올랐던 걸 생각해보면 요즘이 장이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유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1,600억 달러 정도는 빼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7,480억 달러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의회에서 합의를 하자. 그래서 분리 협상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 시기에 왜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맨날 미뤄지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브렉시트고 하나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입니다. 이번에 빠르게 합의될까 해서 장 시작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현재 사례로 이런 케이스, 확진자 케이스가 입원이 계속된다면 두 번째로 뉴욕이 풀셧다운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더했는데요. 현재는 5,712건의 입원자가 보고되었고 지난주에 비하면은 1,000건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백신은 실제 우리 뉴스보다도 우리 삶에 스며들기까지는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유통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은 좀 멀고 감염은 가까운 그런 상태죠.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왜 이렇게 백신은 멀고 감염은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백신이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안주하지 말고 잘 좀 처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셧다운이 다시 언급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라든지 페이팔, 아마존 등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섹터는 5G 반도체 5G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겪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버용 칩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고 이게 뭐 갑자기 90%, 95%가 80%로 떨어질 그런 거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서 이게 3년에 한 번씩 제품 수명 주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5G 칩에서는 퀄컴이랑 다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일을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인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한 40%까지 마켓쉐어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 섹터에서 인텔을 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폭은 꽤나 이 정도 크기에 비하면 큰 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본토 주식들도 그렇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도 그렇고 태양광 기업들이 통웨이나 다초 같은 폴리실리콘 기업부터 캐나디안 솔라는 이제 캐나다 쪽에 R&D랑 이런 게 있고 생산은 중국 쪽에서 많이 하니까 캐나디안 솔라라든지 뭐 진코 솔라라든지 선그로는 임포터고 그리고 윤기 솔라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해에 13기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40기가와트 정도 그 정도인데 30년까지는 대략 매년 계속해서 20%씩 시장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년은 중국이 한 7%에서 8% 경쟁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어떤 시장 전망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대략 석탄 발전이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 태양광 쪽으로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들이 요즘 돋보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초는 이게 뭐야 12%가 오르면 어떡해. 아무튼 날아가고 있습니다. 3월에 그렇게 시장이 빠그라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거리에 피가 가득할 때
그럴 때 매수하다. 이게 뭐 말이나 싶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질수록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리솔츠 자산관리자의 벤 칼슨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자기 블로그에다 이런 차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았을 때 전체적으로 S&P 500의 그 매년 리턴이 높았고, 한마디로 이제 실업률이 높았을 때 주가가 자주 치솟았고, 실업률이 낮았을 때는 주가의 리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더 선행하고 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는 이렇게 뒤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작 사람들이 안전할 때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실업률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너무 부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고용지표는 안 좋은 쪽부터 먼저 무너지죠. 경제적으로 안 좋은 쪽부터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통화정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으로 이런 그 세밀하게 주사를 놓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방준비은행이나 정부에서 실업률이 안 좋을 때 어떤 경우로건 개입하게 되므로 사망자와 정치적 불안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안전바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트를 보고 디테일을 찾으려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그래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보다 이제 그냥 이 차트 자체로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의외인 결과인 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디즈니월드의 테마파크가 7월에 이제 부분적으로 여는 곳들이 생겼죠.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항상 페이스 마스크를 써라, 안면 마스크를 써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건안전 프로토콜을 썼는데, 원래는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계시면 이런 이제 포토패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근데 한 분만 안 썼더라도 다 같이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불만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 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안면을 인식해서, 이게 포토샵으로 만든 거거든요. 바로 포토샵으로 마스크를 쓴 것처럼 이런 사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월드에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여주는 포토패스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보건적으로 무임승차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를 꼭 써달라는 그런 원칙을 다시 이제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바이러스 상황이 또 한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아마존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요즘에 바이트댄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게이머 커뮤니티의 보이스 챗 플랫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보이스 챗, 한마디로 이렇게 게임하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죠. 거기나 아니면은 레딧이나 뭐 왓츠앱, 스냅, 트위터, 알파벳의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고객의 데이터를 니들이 어떻게 취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너희들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45일 내로 이 FTC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9개의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너희가 보일 광고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참여도를 어떻게 특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을 달았을 때 플러스 1점이라든지 좋아요를 달았을 때 플러스 1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특히 이런 걸 봤을 때 관행적으로 애들, 한마디로 이제 유아기나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가늠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장분인 조 시먼스 분은 규제를 목적으로 이것이 취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2020년 초에도, 올해 초에도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기업의 인수 관행, M&A 관행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구글 서버가 나가버려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지메일이라든지 유튜브, 워크스페이스 등의 모든 서비스가 한 45분 정도 안 된 바 있었습니다. 저도 이래서 그 작업하다가 나가가지고 그냥 산책 돌고 들어왔는데요. 올해 그래도 금방 오류를 찾아서 내놨습니다. 구글은 구글이죠. 내부 저장 용량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45분 동안 이런 인증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 시스템을 빠르게 복원을 시켰고, 그래도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는 오전 7시 50분과 한 9시 사이 정도였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의 피해는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죽스가
어제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이죠. 혹시 뭐 다른 곳에서 공개한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걸 보여준 거는 이제 정식으로 막 이렇게 서비스 런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가지고 밑에 이게 보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GM이 연수한 크루즈가 내놓았던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은 로보택시랑 비슷하게 생겼죠. 죽스의 로보택시도 4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 시속 75마일까지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나중에는 고속도로까지 주행하게 하겠다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6개의 라이다와 여러 개의 레이더 및 카메라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리던던시,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도 라이다나 레이더를 통해서 중복시킨 값으로 이게 맞다면 그냥 뭐라 그래요,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카메라 값으로 볼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레이더나 라이더 값으로 봤을 때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중복시킴으로써 이런 안전성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뭐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주로 가겠죠. 배터리 팩은 133kWh인데 테슬라의 가장 큰 팩보다도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여기 외에도 아마존은 저번에 소개드렸던 오로라 이노베이션에도 지분이 있고 그리고 리비안에다가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얼마나 했냐 보니까 정확히 밝혀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아마존이 주로 참여한 펀드레이징이 이번에 몇 억 달러를 넘겼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레이즈 중에서 아마존이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2번의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에 대략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는 투자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투자의 생각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런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시장 전체적인 내용과 어제 이야기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같이 썰푼 시간이었습니다. 자잘자잘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의미 있었던 뉴스는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란이었습니다.